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좀 정신없이 보낸 것 같고, 일단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획하신 바를 조금씩이라도 행동에 좀 옮기는,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서 또 하루를 좀 정리해 보거나 아니면 하루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은 두 번째 우리가 직무 역량을 하기로 했죠.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인 직무 역량이고요. 오늘은 직무 역량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부분, 그것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직무 역량은 많은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항목이 있죠. 바로 이 협업.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협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당연히 서류에서도 묻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스토리, 소재 중에서 이 협업에 관련된 스토리는 반드시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협업을 잘한다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 되게 제가 표현하는 거는 뭐 해피한 환경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뭐 다 좋잖아요. 다 잘하는 거고 뭐 다 서로 배려하고 하는데 어떤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딱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상황, 갈등이란 게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힘들었지만 내가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항에 굉장히 큰 구조적인 힌트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이 구조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은 소재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하는 소재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뭐 팀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 공모전도 있을 거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인턴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례를 받은 거 이런 게 조금 더 좋겠죠. 주제를 받은 거. 공동의 목표를 하나 먼저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성원들과 협업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협업이란 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협업이란 거를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뭘 떠올려야 됩니까? 이렇게 갈등 상황, 시츄에이션 중에서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 중에 저는 갈등이 없어요 이러면 사실 쓰긴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갈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 표현으로는 전 n분의 1 한마디로 뭐예요? 업무 배분. 그러면 갈등은 없었지만 제가 5어라고 쓸게요. 협업은 두 가지인 거예요. 협업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다 같이 무엇인가 해피하게 되지 않고 뭔가 어그러져요. 갈등이 발생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쓸 수 있을 거고 그게 더 좋긴 해요. 두 번째는 비록 갈등은 없었지만 과제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업무 배분을 잘했는지 이렇게 또 쓰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는 팀워크와 목표 달성을 위해 보세요. 본인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럼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업력이 있다. 협업력. 이 부분 협업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두 가지. 갈등 관리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업무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소재를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해서 보면 뭐예요? 갈등이 없었다 할지라도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요거는 또 제가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을 만드는 리더이자 서포터라고 해서 리더도 되고 서포터도 되고 좋은데요. 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소제목은 동반 성장을 만드는 리더이자 서포터다.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소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 해당 내용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주제니까 나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도 했고 서포터도 했다라는 주제를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관세청 정책기자 팀장을 역임했던 1년 동안 구성원과 팀의 성장 모두를 이루었습니다. 좋은데요? 결론적으로. 자, 기자팀 팀장으로서 팀 성과 1위라는 목표도 제시했고요. 조직 업무 배치 및 개인 기사 작성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좋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셨죠. 전반적으로 쭉 갈무리를 한 거예요. 대신에 1년 동안 구성원과 팀의 성장 모두를 이룬 비결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비결은 어디 있어요? 소제목의 형태로서 난 리더이자 서포터를 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 라고 한다면 관세청 정책기자 팀장을 역임했던 1년 동안 리더이자 서포터로서 구성원과 팀의 성장 모두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소제목과 두 갈식 문장을 보았을 때는 무엇? 여기에서는 해당 글에 주제가 등장할 것. 이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난 리더? 서포터? 이렇게 둘 다 했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업무를 좀 수행을 했다. 기자팀 팀장으로서 팀 성과 1위. 업무를 배치할 때는 팀원의 성향을 고려하였다. 업무 배치. 이는 그 이유는 업무 효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 업무를 배치할 때는 성향을 고려했다네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특송 통관 카드 뉴스를 제작할 때 팀원 한 명이 팀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드디어 갈등이 나오네요. 이탈. 분배된 업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원인이었다. 그 이유가 나왔죠. 자신감 부족. 그러니까 문제 발생, 그 이유 분석. 그래서 나는 해당 팀원에게 업무를 재교육했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다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었다. 이 경험을 통해 업무 분배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뺄게요. 구조를 일단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온 거고, 첫 번째 내용 팀원 성향 고려해서 업무 배분했는데 이탈하는 상황 발생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게 원인이었고 재교육했다. 그래서 해당 경험을 통해 무엇이에요? 업무 분배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배운 점까지. 또한 개인의 성과가 모여 팀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성원의 개인기사 작성을 도왔다. 개인기사 작성을 도왔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도왔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 도왔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조금 파헤쳐야 되겠죠. 전해에, 그러니까 전년이 되겠죠. 우수기사로 선정된 글들을 공유했다. 그 다음에 법령정보 포털 사용법을 안내했다.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연간 17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숫자도 나왔죠.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분배되는 취재권을 확보했다. 팀원들과 분배했다. 그 결과 총 5번의 팀 프로젝트 중 4번이나 1등을 했다. 그 중에 팀원 한 명은 기자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장 표창도 받는 등 개인적 성장도 이룰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본인은 아닌가 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직을 운영했던 이 경험을 통해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서포터. 야, 이건 좀 약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원래는 본인이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걸 굳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어찌됐건 내가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이런 거를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리더의 경험을 빼는 거고, 이걸 어떻게? 그래? 난 잘 도와주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반성장했잖아. 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끌었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보면 제목이 질문이 뭐였냐면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팀워크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하나로 봐서 뭐 이탈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친구도 잘 내가 이렇게 보살피고 재교육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우리는 1등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 하나 따로따로 구성을 하셨는데 요 내용 하나. 그래서 나는 갈등 상황에서는 무엇으로서? 리더로서 잘 끌고 갔고, 그 다음에 팀의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서포터로서 잘했다. 좋은데요?
어떻게 뭐 써야 된다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영리하게 리더로서의 역할은 갈등 관리, 여기에다가 조금 초점을 가져가셨고요.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서포터, 보통 그냥 팔로우라고 하는데 서포터로서의 역할은 뭐예요? 목표, 팀의 목표 달성, 뭐 이렇게 만드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요걸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총 5번 팀 프로젝트 중 1등을 했다. 아니면 뭐 팀 프로젝트 중 1등을 했다라는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팀원 한 명이 이탈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1등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를 좀 분리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요. 갈등 관리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질문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리더나 서포터로서 역할을 했던 걸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갈등 관리나 목표 달성 이렇게도 됩니다. 질문이 어떤 거예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업해서 했으면은 제가 2가지 갈등 관리 업무 배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리더나 팔로우. 뭐 이분은 서포터라고 했는데 서포터로의 역할을 표현하라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갈등 관리를 적어라, 팀워크 있다는 걸 적어라, 리더로서의 역할을 적어라, 뭐 팔로우,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적어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엔 이 3가지가 갈등 관리, 업무 배분, 리더 서포터 이 3가지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냐면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소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차되고 뭔가 바꿀 수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별한 구조는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팀워크, 갈등 관리, 그 다음에 뭐 역할 배분, 그 다음에 리더, 팔로우십, 그다음에 팀워크에 대한 서술 구조, 이건 어떻게 씁니까? 첫 번째, 부괄식으로 소제목이나 주제문에 나의 팀워크를 향상시킨 비결 써주기. 이분은 뭐였어요? 나는 리더이자 팔로우라고 했죠. 이렇게 딱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상황 제시. 이제 스타가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히 갈등 상황을 써주는 게 좋으니까 무엇이 문제였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겠죠. 보통 리더냐, 팔로우냐, 아니면 업무 배분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값. 그다음 마지막 글자 수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의 요 팀워크 요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거 이거예요. 당신은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분은 리더나 팔로우를 했다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써주셨고,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항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노력했다. 그리고 해당 결과는 뭐 다 좋은 내용 쓰실 테니까. 그리고 만약 글자 수가 좀 약간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글자 수 여유가 있다면 작성할 것. 글자 수 여유가 없으면 없어도 돼요. 왜? 이미 여기에 넣어줬잖아요. 두괄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요걸 안 쓴다면 여기 써줘야 되겠지만 항상 글은 두괄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으니까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으로서 좀 반드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협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직장생활은 조직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대단한 생산성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바라고요. 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과 잘 협업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재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거고, 이건 면접에서도 꼭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내용을 조금 치밀하게 정교하게 잘 만드시고, 그러한 첫 번째 단계 차원에서 자기소개서 때부터 이러한 구조로서 한번 좀 내용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해당 내용에 대한 소재, 결국 이제 소재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재를 쓰는 게 좋을지, 다른 분들은 어떤 소재를 작성하셨는지 뭐 그렇게 탐색해 보시고, 그러면은 나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가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최고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